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늙음 또한 언젠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맞이한 지금, 늙음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앞자리가 좀 3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좀 데미지가 온다 그러는데 교수님은 아직 30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어느 나이나 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자, 근데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들잖아요. 네. 자, 중년과 노년이 되어간다는 것이 신체적,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는 데 보내고 아, 나머지 4분의 3은 나이 드는데, 늙어가는 데 보낸다. 네. 예, 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신체적인 변화잖아요.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네. 이제 행동 반경이 많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뭐 신진대 더 떨어지고 예. 운동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사실 그 뭐 흰머리나 주름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중년이 되면 성 호르몬이 남녀 각각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는 좀 더 정서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여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답니다. 일종의 전통적인 성 역할 같은 것들이 교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 얘기하기를 중년의 중요한 그 심리 발달의 키워드는 생산성을 획득하느냐 네. 아니면 침체되느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키워드입니다. 생산성과 침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케어를 하고 네.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느끼면 생산성을 확보해서 정말 잘 살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반면 이제 노년이 되면 신체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신장이나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되고요. 사실 행동 자체가 많이 느려지고 둔화되고 그다음에 자기 감각 같은 것도 훨씬 무뎌지게 됩니다. 그 수면 시간 자체가 짧아지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 치매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지고요. 특히 죽음에 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에릭슨이 얘기하기를 노년의 심리 키워드는 자아 통합성 대 절망감. 그러니까 내가 삶을 의미 있게 가치롭게 살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 통합성이 많이 생기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하고 별로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끼면 절망스러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중장년층은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낀 세대라고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이런 측면이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5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20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네. 가족 부양의 부담 그리고 가족 문화에 관한 그런 의존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 네. 질문이 뭐였냐면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73% 거의 73%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대답해서 중장년이요. 있다고요? 네. 그 10명 중에 7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소득이 너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응답이 24.6%, 즉 네.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줘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이 22.5%고요. 네. 자녀가 독립하고 또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뭔가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고립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11.8%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부담 네. 이것이 7.6%고요. 앞으로 경제 활동을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것이 6.7%. 사실 이렇게 중장년층은 사실 실업률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직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사회적 지위가 다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감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고 또 사회적 유대관계도 축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좌절하고 상실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참 노년층으로 오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청년이나 노년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청년층들이 그 노인 비하 단어들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 틀딱, 뭐 틀니를 딱딱딱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혐노 이런 말들이 있는데 노인 혐오 정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노년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를 보니까요. 청년의 88.5%는 노인하고 얘기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노인 입장에서는 청년하고 얘기 안 된다는 비율이 51.5%였습니다.
사실 이게 삶의 가치가 되게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세대 간에 현 노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이나 충효라든지 뭔가 절대적 가치가 되게 중요했던 시대인데요. 예. 젊은 층들은 자기 개인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게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상당히 이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현도라는 신조어가 생긴 현실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해결책이 없을까 싶은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 이제 젊은이들도 결국 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부모 세대도 그냥 나이 드는 게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혜라는 것이 있으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고 가야 되겠죠. 서로 다른데 서로 상대를 너무 바꾸려고 하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존중하는 문화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경찰청 조사를 보니까요. 최근 5년간에 65세 이상 고령 범죄 추이가 보니까 2013년에는 7만 7,260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1만 2,360명으로 5년 사이에 45%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범행 동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생활비 때문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빈곤 문제인데 결국 가난과 소외 때문에 이런 그 생계형 범죄가 되게 많이 생겼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 같은 것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때로는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겠고요. 사람은 누구나 늙는데 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예. 심리학자 레비와 동료들이 실험을 했는데 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느끼는가가 나중에 실제 그들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지를 봤어요. 예. 그래서 50대 이상 남녀 660명을 대상으로 23년 전에 설문조사를 해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추적조사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했더니 설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늙어갈수록 쓸모가 없어진다는 그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 동의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거 되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보다 평균 7.5년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혹시 사회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외로움 수준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건강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요소를 다 통제했는데도 결과는 여전히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훨씬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예, 참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게 시력은 되게 약해지지만 네. 마음의 눈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게 이제 좋은 얘기네요. 삶은 살면서 점점 더 삶의 경험이 하나의 현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예. 그 자기 열심히 노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적인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체적인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평상시에 사실 더 건강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상시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좀 덜 만나시고 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싸울 가능성은 줄어들고 네. 오히려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행복하시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풍요로운 황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노인 빈곤층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노후 계획 같은 걸 세우셔야 됩니다. 네. 자식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되도록 체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노화를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